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파생 상품,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상품, 바로 유로 달러 선물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개월 뒤에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6개월 뒤는요? 이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큰 골칫덩어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업 때문에 큰 돈을 빌려야 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뛰어버리면 와, 이자 부담이 장난 아니겠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뚝 떨어지면 기대했던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금리 변동이라는 게 돈을 빌리든 빌려주든 모두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금융시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리스크를 관리, 우리가 흔히 헤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단기 이자율 위험을 정말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의 필수템처럼 사용했던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유로달러 선물입니다. 자, 그럼 대체 유로달러 선물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래의 이자율을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래의 어느 날 적용될 3개월짜리 100만 달러 예금의 이자율. 바로 이게 거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이때 기준이 됐던 금리가 바로 그 유명한 리보, 런던 은행 간 금리였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 금융의 기준점, 거의 자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근데 잠깐만요. 미래 금리를 사고 판다는 게 좀 헷갈리는데요? 보통 생각하면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올라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바로 와닿지가 않네요. 이 가격이랑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자, 바로 이 공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엄청 간단하죠? 가격 이퀄 100 마이너스 R. 여기서 R이 바로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네, 바로 가격하고 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아, 그럼 만약에 제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선물 가격은 반대로 떨어질 테니까 매도를 해야 하는 거네요. 맞죠?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 그게 바로 유로달러 선물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매도, 숏, 내릴 것 같으면 매수, 롱.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로달러 선물 거래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말 마법 같은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25달러입니다. 25달러.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건요, 금리가 딱 1bp, 그러니까 0.01% 움직일 때마다 선물 한 계약에서 생기는 이익 또는 손실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리가 0.01% 내렸어요. 그럼 선물 가격은 반대로 0.01 오르겠죠? 그럼 딱 25달러 버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0.01% 오르면 25달러 손실인 거고요. 아주 심플하죠? 오케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위험을 막는다는 거죠? 진짜 사례를 들어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3개월 뒤에 사업을 키우려고 1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빌려야 해요. 지금 이 회사 CEO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맞습니다. 3개월 뒤에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이자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바로 이 걱정이겠죠. 이때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 바로 유로달러 선물을 매도, 즉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아하 모멘트예요. 상상해 봅시다. 3개월이 지났는데 걱정대로 금리가 진짜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 회사는 당연히 은행에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미리 팔아뒀던 유로달러 선물 가격은 뚝 떨어져서 여기서는 오히려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번 돈이 대출 시장에서 까먹은 돈을 정확하게 메꿔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리고 이 기업은 뭘 한 거냐면 3개월 뒤에 낼 이자 비용을 지금 이 순간에 딱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헤징의 마법입니다. 와, 진짜 완벽한데요? 선물에서 번 돈으로 현물 손실을 그대로 막는다니.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칼같이 딱 맞아 떨어지나요? 뭔가 미세한 오차 같은 건 없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볼록성 조정, 영어로는 컨벡시티 어저스트먼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로달러 선물은 매일매일 그날의 손익을 따져서 정산을 하거든요. 이 일일 정산이라는 특징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정산 방식이 다른 선도금리 계약, FRA 같은 상품이랑 미세한 갭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공식이 그 미세한 차이를 계산해내는 식이에요.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것까지 계산에 넣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과 선도, forward라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두 상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또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얼마나 정밀하게, 거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프로들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볼까요? 첫째, 유로달러 선물은 미래금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 둘째, 가격은 무조건 100 빼기 금리, 즉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셋째, 이걸로 헤징하면 불확실한 미래 비용을 현재에 확정시킬 수 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유로달러 선물이라는 창을 통해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적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앞으로 금리 예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개 속이 된다면 이런 파생 상품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더 중요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